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충격적인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14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에 들어온 남편의 손목에 묻어있던 붉은 자국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지켜야 할 것들과 자신의 존재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가 내린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진짜 빛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과연 당신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김미영이고 올해 37살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새벽 5시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제가 냄새를 맡는 순간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써본 적도 없고 남편이 평소에 쓰던 것도 아닌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손목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회식 때 여직원이 실수로. 변명은 너무나 뻔했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2살, 9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미영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죄책감과 거짓말로 가득 찬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14년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처음 박준호를 만났을 때 저는 23이었습니다. 준호는 26살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소개팅에서 만난 우리는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미영 씨, 정말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준호 씨도 멋있으세요. 준호는 제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비가 오면 자신은 젖어도 저에게만 우산을 씌워줬죠. 내 여자친구가 최고야.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혼 전 3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준호는 항상 저를 배려했고 저도 준호를 믿고 따랐습니다. 미영아,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준호와 맞잡은 손이 떨렸죠. 평생 서로만 사랑하자. 네, 약속해요. 신혼 시절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게 뽀뽀를 해줬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도 수고했어요. 그때의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준호는 완벽한 아빠였어요. 밤중에 아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며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행복한 가정이었죠. 둘째가 태어난 후부터 준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너무 피곤해.
당연하죠. 회사 일도 바쁘고. 처음에는 육아와 직장 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죠. 또 나가세요? 어쩔 수 없어. 상사들이랑 가야 해. 저는 점점 혼자서 아이 둘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준호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안부 인사가 전부였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래. 아이들은? 잘 있어. 그래도 저는 이런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이런 시기도 있는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죠. 하지만 준호의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생겼을 때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녔어요. 왜 휴대폰을 그렇게 소중히 해? 회사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잖아.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평소보다 늦어지는 퇴근 시간, 주말 약속들.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어느 날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저와 아이들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는데 다행히 맞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그래. 빨리 만나고 싶다. 집에 언제 들어가? 11시쯤? 미영이가 자고 나서. 제 이름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이게 현실이야?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갔어요. 미영아, 자고 있어? 네, 자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죠.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돌아다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수진이는 누구일까? 회사 동료일까? 모든 게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가장 걱정되는 건 12살, 9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준호 휴대폰에서 번호를 몰래 확인한 거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준호 아내 김미영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아, 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발이요. 아이들도 있고 정확히 알고 싶어요. 결국 수지는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린 여자였어요. 29살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첫 마디부터 사과였죠. 언제부터였어요? 6개월 전부터요. 준호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한 거네요. 수진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대화도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제가 그렇게 못난 아내였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만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일어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와 직접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아이들은? 학원 갔어. 저는 소파에 앉아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4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준호야. 왜?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 내가 수진이랑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죠. 미영아, 그게 변명하지 마. 수진이를 직접 만나고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똑거리는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 전부터. 향수 냄새 날 때부터 의심했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4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왜 그랬어?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후배였어.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점점 대화가 많아졌지. 수진이는 내 말을 잘 들어줬거든. 제 가슴이 쓰렸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항상 바빠 보였어. 아이들 일, 집안일로. 그게 내 잘못이야? 아이들은 우리 아이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아, 나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수진이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야. 말해봐.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대화가 안 된다고. 너는 항상 피곤해하고 짜증을 낸다고. 내가 언제 짜증을 냈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제가 육아와 가사로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찾았던 겁니다. 정말 이기적이구나.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다시 시작? 수진이랑은 끝났어. 앞으로는 정말 가정에만 충실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살 첫째 지훈이와 9살 둘째 지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빠와 엄마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따로 살아? 왜? 지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의 불륜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지훈이가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보물이야. 준호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미안해. 아빠, 우리랑 안 살 거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말에는 만날 거야.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싫어. 같이 살아야 해.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울었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를 양옆에 안고 누워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셋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재산 분할, 앞으로의 생활비 등등.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가야 하는구나. 다행히 준호가 양육비는 제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들 일만큼은 책임지겠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결혼 전에 했던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일을 하는 거네.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아이들도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결혼 사진들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미영아, 힘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혼자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나도 해낼 수 있어. 새 집을 구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찾아야 했거든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훈이와 지은이도 함께 집을 구경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우리들만의 새로운 집이야. 이혼이 완료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뭐 해? 공원에 갈까? 지훈이와 지은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더 자주 놀아주니까 좋아. 그래.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놀아줄게. 일도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일이 많이 들어와요. 역시 실력은 어디 안 가는구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김미영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대학교 동기 이성민입니다. 성민이는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선배였어요.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성민이는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요. 미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힘들었겠어요. 성민 씨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성민이와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아직 연애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서두르지 말자. 아이들도 있고 지훈이와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좋은 사람이면 괜찮아. 우리한테도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어. 준호하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합니다. 지훈이 성적 어때? 잘하고 있어요. 미영아, 너 많이 밝아진 것 같다. 그래요? 정말로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는 걸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